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껴 쓰라는 게 아니라 돈의 화폐 가치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금리를 안 올려서 그렇다. 물론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원화 가치가 돈이 가치 있어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절제하고 아껴봐라. 돈의 가치는 금리를 안 올려도 올라갑니다. 이게 머니 트레이닝의 마법이죠. 왜 대기업을 다니면서 소득이 높아도 잉여소득이 안 올라가느냐?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비가 높아지거든요. 소비는 붙잡아 매놓고 소득이 올라간다. 와, 그럼 너무 돈이 많이 잉여소득이 남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한계를 느끼는 게 소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소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지만 진짜 소득이 영원하지 않을 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728조 원의 슈퍼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쟁 추경이라 그래서 뭐 25조를 지금 뭐 추경을 한다 뭐 이런 게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정부는 그래도 된다고 봐요. 왜냐? 국가는 소득이 마르지 않는 회사다. 영원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회사예요. 안 망합니다. 소득이 원천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좀 파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을 파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깐만, 내가 소득이 언제까지 되지? 내가 지금 대기업 다니고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지? 대기업을 다닌다라는 것은 소득이 높다. 소득이 높다고 잉여소득이 높은 게 아니라며. 그럼 소득이 높으면 더 쓰잖아. 더 쓰면 삶의 질은 좋아지겠죠. 행복하겠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탈 수는 있죠. 그렇다고 내 인생에서의 소득 기간이 길어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소득이 높은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하나 잉여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건 소득이 적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결국 언젠가 소득이 유한하다면 내 소비는 좀 붙잡아 매고 소득이 올라가야 내가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큰 관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는 없죠. 소비가 어떻게 붙들어 맨다고 안 올라가.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안 올라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의 가장 첫 번째가 내 인생을 관조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인생을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성장기 문제집 우리는 다 풀었고요. 그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마이너스를 메운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돈 썼잖아. 근데 돈 안 벌었잖아. 어떻게 부모님이 대준 거죠. 성장기 지나서 지금 활동기예요. 우리 피디님이나 저나 활동을 하고 있어. 활동 돈을 벌어. 자, 이때는 플러스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생기게 될 마이너스 시기인 노후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집인 성장기 풀고 두 번째 문제집 활동기 풀고 세 번째 문제집을 딱 잡아 들었을 때 노후기인데 노후기는 100% 마이너스. 왜? 소비만 있고 소득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 대기업을 다니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중소기업을 다니나. 그럼 그 마이너스 기간을 뭘로 메울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문제집을 푸는 활동기 때 플러스로 메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플러스가 뭐야? 잉여소득이거든. 근데 그 잉여소득이 야, 연봉 1억, 2억 받아도 남는 거 없어. 뭐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연봉 2억, 야, 많이 벌면 많이 써. 그럼 안 남기면 어떡할 거냐? 대기업 다니면 대기업을 천년만년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세 권의 문제집이다.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일반 중소기업보다 많이 받지만 이것의 전부가 다 내 것은 아니지.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소비를 붙들어 맬 수, 뭐 완전히 붙들어 맬 수는 없겠지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붙들어 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직장인의 연령별 적정 저축률입니다. 딱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아유, 근데 현실적이지가 않다. 어떻게 40%를 저축을 하냐? 40%를 저축을 안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실행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해피하죠? 아니 해피한지도 몰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을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원래 영어에서의 해피니스의 원어는 happen에서 온 거잖아. happen. 한마디로 그냥 우연히 뭐가 happen 딱 터진 일 때문에 행복하다 이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happen이 아니라 몇 평 살아? 어디 살아? 차는 뭐야? 애들 크고 나면 애가 어느 학교 갔어? 결혼은 했어?
뭐 며느리 봤어? 뭐 손주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조건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그게 있으면 행복, 없으면 불행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뭐든지 비교하고. 그러니까 해피니스는 갖고 싶은 것분에 가진 것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가진 것 나누기 갖고 싶은 것. 그러면 가진 것은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늘어나야지. 가진 거. 늘어나야 안 늘어나? 늘어나지. 뭐 돈 버는 거 마이너스로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5년 전에 비해서는 가진 거 많죠, 피디님도. 5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행복해요? 그건 또 아니죠. 품목값이 늘어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안 행복해냐? 품목값이 더 빨리 늘어나니까. 품목값은 뭐야? 갖고 싶은 그걸 줄여야 돼. 그래서 그걸 줄일 수는 없지만 붙잡아 매야 돼. 연봉을 1억을 받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다니는 부부인데 아직 소나타를 탄다. 왜 소나타 타? 왜 뭐 제네시스라? 벤츠 타도 되잖아. 그 사람이 그걸 모르나? 그러나 그럼 우리가 자제하자. 그런 노력이 따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벤츠 샀을 때 너무 기쁘게. 근데 지금 벤츠를 너무 쉽게 타면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벤츠가 우스워지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벤츠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돼. 포르쉐를 타야 돼. 포르쉐가 우스워지면 어떻게 돼? 벤틀리를 타야 돼. 벤틀리가 우스워지면 롤스로이스를 타야 돼. 롤스로이스가 우스워지면 부가티를 타야 돼. 어떡할 거야?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만족이라는 말은 만족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 분모값을 붙잡아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머니 트레이닝을 받아. 이 머니 트레이닝은 분모값을 붙잡아 매는데 사실 중요도가 있는 겁니다. 분자값? 당연히 늘리는 것도 당연히 공부하죠. 우리 같이 훈련하죠. 그런데 분자값만 늘려서 안 행복해진다. 분모값을 붙들어 매야 된다. 분모값 붙들어 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종교 귀찮아. 매주 가야 되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뭐 기부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해피니스가 높거든요. 왜 그럴까요? 분모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교는 근본적으로 너무 빨리 늘어나지 않게 하는. 갖고 싶은 게 너무 빨리 늘어나면 가진 게 늘어나도 계속 안 행복해져요. 바닷물을 마시는 게 계속 갈증이. 근데 우리가 절에 가서 스님의 말씀, 성당에 가서 신부님의 말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가 뭐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모든 게 부족하다, 더 갖고 싶다, 욕심 부리고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교회 갔다 와서 절에 갔다 와서 성당 갔다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숨 쉬고 호흡하고 파란 하늘을 보고 오늘 개나리가 폈던데 개나리 새순 돋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한. 내가 사실 그동안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숨 쉬고 호흡하고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난 진짜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오니까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 은혜 받았다. 내가 참 가진 게 많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갖고 싶은 게 줄어들죠. 그게 머니 트레이닝이에요. 머니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야? 돈 아껴 쓰라 그러면 그냥 지겨워 죽겠네. 맨날 아껴 쓰라 그래.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껴 쓰라는 게 아니라 돈의 화폐 가치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금리를 안 올려서 그렇다. 물론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원화 가치가 돈이 가치 있어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절제하고 아껴봐라. 돈의 가치는 금리를 안 올려도 올라갑니다. 이게 머니 트레이닝의 마법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 예전에는 머니 트레이닝 스쿨 하기 전에는 커피는 무조건 뽑아먹고 나 테이크아웃. 근데 우리 머트스 멘티형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개명이 보니까 무조건 옐로우 브랜드에서 테이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스벅이나 커피빈을 가려면은 최소한 노트북 들고 일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여. 그냥 커피 먹을 거면 그냥 회사에서 먹고 그냥 옐로우 브랜드에서 테이크아웃 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답답한 게 아니라 5,000원이라는 돈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분모값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게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게 수천만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하면 사람은 짠돌이가 되는 게 아니라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돈을 잘 쓰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에게 생일 선물로 현금 20만 원. 그래, 마침내 돈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 이것도 좋지만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선물을 하는데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생일날 현금 선물한다 그러면 기겁을 해요. 외국 사람들은. 현금을 선물한다고? 왜 그러지? 우리는 돈을 안 드리면 생활비가 안 되는 부모님들한테는 돈을 드려야 되겠지만 꼭 굳이 그런 거 아닌데도 현찰이 제일 좋아. 그렇긴 하지만 선물은 뭘 담는 거죠? 마음을 담는 겁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돈에 사랑을 담을 수는 있고 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물을 사는데 그동안에 엄마가 한 달 동안 내가 지켜보니까 요즘 엄마의 관심사는 운동인데 요즘 자꾸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많이 못하고 걷기를 못한다. 고민이다. 병원도 다니고 물리치료도 받는데 엄마의 건강한 산책과 조깅을 위해서 콘드로이친과 무릎 보호대를 샀어요. 편지 써가지고 딱 드리면 엄마가 야, 너 나 무릎 아픈 거 어떻게 알고 있어? 아, 그때 아프시다 그랬잖아. 내가 엄마 생각하고 콘드로이친, 우리 이찬원이 선전하는 콘드로이친에다가 엄마 건강하세요. 돈 얼마 들었냐? 그 콘드로이친 8만 원에다가 무릎 보호대에서 2만 얼마에서 10만 얼마 들어.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잖아. 그걸 받았을 때 엄마가 행복하죠. 근데 엄마 내일 생일인데 어떡하지? 엄마 요즘 뭐 관심 있는지 그 김경필 쌤이 그런 얘기 하라는데 도대체 요즘 바빠갖고 뭐 관심도 없고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야 갖고 싶은 필요 없어 선물아. 안 되겠다. 그냥 20만 원 30만 원. 이러니까 현금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현금으로 한다고 하면 성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얹어라.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랑 산책을 하는데 개나리 핀 걸 보고 엄마가 야, 개나리가 참 이쁘다. 그러면 엄마는 무슨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왜 이렇게 개나리가 이뻐? 그러지 말고 엄마 귀에다 대고 얘기해 보세요. 엄마가 더 이뻐. 그럼 선물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여한 가치대로 돈 가치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게 뭐예요? 우리의 노후 중에서 영원한 거 세 가지. 죽음, 세금. 이거 영원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 소비. 어제 돌아가신 분 있죠? 어제까지 돈 쓰고 갔어. 죽는 그날까지 돈 쓰고. 이게 확실하잖아. 근데 허투루 관리할 거야? 허투루 관리하는 순간 내 인생의 존엄은 무너지는 거죠. 이게 뭐 궁상 떤다, 뭐 노후에 돈 없으면 힘들다 이런 정상 많죠. 저는 그걸 존엄으로 봐요. 살면서 존엄이 깨진다? 그럼 이거는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은퇴 전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ETF 좀 넣어놓고 배당주 샀으니까 뭐 대충 되겠지 뭐. 개인연금 저축 IRP 했으니까 끝이다. 그럼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90년대생들은 평균 기대 여명이 90대 중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평균 기대 여명이 90대 중반. 이 얘기는 약간 재수 없으면 100살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평균이 95라는 거야. 약간 내가 생각보다 평균보다 조금 더 건강해버리면은 100세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00세 넘어가는데 건강 수명이 100세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다가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9988 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 죽는 게 최고다. 그거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후에는 수명도 길어지죠. 그 다음에 건강 수명은 그 수명보다 짧죠. 그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노후 준비를 허투루 해가지고 되겠냐. 노후 준비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사실은 40대 말 50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2030들도 노후 준비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노후 준비가 아니라 노후라는 개념은 아직 없을 거라고 봐요. 2030. 두 번째 문제집 잘 풀면 세 번째 문제집은 저절로 풀립니다. 그냥 노후 준비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문제집 열심히 잘. 그래요? 두 번째 문제집만 잘 풀면 세 번째 문제집은 그냥 풀려. 두 번째 문제집은 뭐야? 플러스를 내라. 플러스 내고 있어요 지금? 플러스가 나냐?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 만났는데 이래. 김경필 쌤, 저는요, 지금 월급이 300~400인데 솔직히 먹고 죽을 돈도 없다. 한 500, 600, 700 이렇게 우리 차장님, 부장님 정도 되고 한 뭐 700, 800 하면 그때 내가 좀 많이 하겠다. 이게 진짜 턱도 없는 소리라는 게 뭐냐? 200, 300일 때 100만 원, 150만 원도 저축 못하던 사람이 400, 500 타면 200 할 것 같냐? 죽어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초반에 SR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Savings Rate가 40, 50은 돼야 돼. 40, 50이 안 되면 뭐다? 여러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은 안 팠는지 몰라도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판 거죠. 그때 소비가 가장 많이 폭발하니까 묶어놓지 않으면 다 소비로 흘러가고 불필요한 지출로 흘러가고 그러니까는 네 가지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증액저축 네 가지를 해라. 그 안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어차피 원금이 뭐 땔감을 집어넣어야 불이 활활 타는 거지. 아무리 불쏘시개가 좋아도 땔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장이 좋다. 장 좋으면 뭐야? 내가 원금을 밀어넣을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원금을 꾸준히 확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원금을 꾸준히 확보하는 능력은 돈을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로 나누는 머니 트레이닝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생각만큼 저축과 투자를 못하느냐. 계절 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아버님 칠순, 다다음 달에 또 해외여행. 이런 것들은 내 정기 지출에서 나갈 게 아니라
비정기 지출이라고 하는 우리 머니 트레이닝 스쿨에서 매일 강조하는 계절 지출 통장. 계절 지출 통장에서 관리가 됐어야 될 돈이다. 칠순 오는 줄 몰랐어요? 그럼 칠순 끝나면 팔순 올 거 아니야 또. 그거 몰랐어요? 뭐 어버이날 오는지 몰랐어. 5월달 가정의 달 오는지 몰랐어. 이런 것들을 미리 계절 지출 통장에서 관리를 해서 돈 관리를 했었으면은 나는 뭐야? 나는 내 평달 살림만 하면 되는 건데 평달 하다가 이런 일이 있네. 이번 달 저축 못 하겠다. 이번 달에 투자 못 하겠다. 이렇게 가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일이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머니 트레이닝 스쿨에서 벌모스부를 얘기합니다. 벌모스부. 벌고 모으고 쓰고 불리고. 벌고 모으고 쓰고지 쓰고 모으고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옛날에 전교 1등 하던 친구 있었죠. 전교 1등 하는 친구를 잘 관찰해봐. 숙제를 하고 놀아. 이상한 애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학교에서 매여 있으면은 그냥 지겹잖아. 빨리 가면 가방 던지고 일단 뭘 좀 놀고 그리고 해야 되잖아. 걔는 숙제부터 하고 놀아. 그게 뭐야? 모으고 쓴다고. 우리 일단 쓰잖아. 쓰고 나면 어때? 남는 돈이 없지. 그럼 모으려고 했는데 남는 돈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놀았나 보다. 내일부터 하자. 이 세상에 공부 안 하겠다는 학생이 어딨어? 하겠다고 하지. 근데 문제는 내일부터 하는 거지. 이 세상에 저축 투자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 근데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한다고 큰일 나진 않잖아요. 결국 인생은 그거 하나에서 달리는 거고 그게 바로 돈에 있어서는 머니 트레이닝 스쿨에서 그런 트레이닝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운동, 저축은 원리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 운동, 저축의 원리는 하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긴급한 일을 먼저 하면 중요한 일은 뒤로 끝없이 미뤄진다. 여러분 회사에서 막 긴급한 일 하다가 퇴근 시간 딱 되면 어때? 중요한 일, 내일 하자 이건. 그 중요한 일은 끝없이 미뤄지는 거죠. 학생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공부죠. 공부가 긴급하진 않잖아. 얼마나 안 긴급하냐?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해도 됩니다. 항상 그런 식이죠. 직장인에게 저축과 투자 중요하죠. 원금이 중요하다고 했죠. 원금 중요한 거 누가 몰라? 근데 이번 달에 칠순 있고 다음 달에 여행 가고 어떻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계속 긴급한 일 때문에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딱 잘라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학교 갔다 와서 너무 하기 싫지만 숙제부터 하고 노는 그 친구. 그래서 전교 1등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다. 머니 트레이닝 스쿨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머니 트레이닝 스쿨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한다? 그럴 일은 없겠죠. 왜? 비범한 삶을 꿈꾸는 사람만이 비범한 행동을 하는 거고 비범한 행동하는 사람 중에 자수성가형 부자가 나오는 거지. 그냥 나 부자 안 되려고 그랬는데 난 부자 싫어 이랬는데 평범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 돼. 일로 와. 넌 부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비범해져야 나는 될 거야. 비범해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중에 되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다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왜 부자를 원한다면서요. 안정된 노후를 원한다면서요.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서요. 자유로운 노후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비범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지금 그냥 몰라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그러면 평범해지죠 노후가.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죠. 좀 어려워서 그렇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좀 서러워서 그렇지. 뭐 나쁜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중요한 거. 젊었을 때는 삐까뻔쩍 광이 안 나도 젊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노후에는 그런 게 다 사라져요. 얼굴을 보면 늙고 힘없고 한 내 모습이 있죠. 그러나 내가 안정된 노후가 있고 든든한 돈이 있다면 그걸 커버할 수가 있죠. 젊었을 땐 그 티가 안 나. 뭐 벤츠 타고 BMW 타고 폼 잡고 다니는 친구나 나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게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뭐 차이 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러나 나이 먹어서는 달라진다. 돈 없는 노후만큼 비참한 게 없죠. 존엄이 파괴된다. 인간의. 그래서 노후 준비는 30대까지는 좀 그렇고 40대 중후반부터는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테크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지 재테크로만 노후 준비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행복할 거냐 나중에 행복할 거냐의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포기해야 내가 나중에 뭔가가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래요. 노후 준비라는 건 그래요. 가능성을 늘리는 거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데일리 콘텐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과 가능성은 무슨 차이인가요? 저 통장에 람보르기니 살 돈이 있어요. 근데 왜 안 사냐? 남의 눈이 무서워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람보르기니를 딱 사면 내가 그걸 맨날 만지고 타고 야 람보르기니야 이러게 가능의 기쁨은 있겠지. 끌고 나가면 어디 뭐 밟을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200km 300km 달리면서 와 그게 가능의 기쁨이죠. 근데 그 가능의 기쁨을 누리면서
집에 돌아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통장을 보면서 야, 근데 람보르기니가 가능으로 바뀌니까 통장이 가능성이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나는 람보르기니를 안 사고 지금 가능성으로 통장에 뒀단 말이야. 이 통장은 어디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람보르기니를 살 수도 있고 벤츠를 2대 3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줄 수도 있고 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상태로 통장에 있는 거야. 이게 노후 준비죠. 이 정도 돈이면 내가 노후에 어떤 삶을 어떤 미래를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성으로 있을 때가 훨씬 행복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가능성으로 두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밸런스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능으로 바꾸시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의 가능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밸런스를 갖춰라, 밸런스를. 모든 걸 다 가능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에게 제가 정해주는 머니 트레이닝 스쿨에서 딱 이만큼만 소비하세요라고 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마음대로 가능을 만드세요. 뭘 가능을 만들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대신에 가능성으로 남겨놔야 될 돈은 여러분의 노후의 미래를 위해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